반갑습니다. 오늘은 빈들의 풍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빈들의 풍년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제 공부하면 텅 비어 가득하게 하소서죠. 말 많이 들어봤죠? 텅 비었는데 가득한가요? 비면 비었지 이게 가득하다고 그럴까요? 그래, 비우면 비울수록 가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황금 들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봄에 빈 들녘에 아무것도 심어진 게 없을 때 비어있는 들녘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가을에 이제 결실을 거두려고 할 때 이제 벼가 딱 노랗게 익어 있을 때 이제 황금 물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름 내 길러서 정말 이제 거둘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한 계절인 가을, 거둘 것이 많은 이런 걸 좋아하는지, 그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봄에는 이제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뭘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득 차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인가 각각 조금씩 다를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름 내에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고 그 떼약 뱉어서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일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황금 들녘을 보면서 내가 애쓴 것이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둘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흡족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지는 결과, 이건 우리가 말하면 인과의 작용이에요. 자기가 지은 것, 노력한 것,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가 있어지는 것, 이건 어길 수 없는 진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빈 들녘에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잖아요. 그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벼를 심는다면 벼 하나로 기대할 것이 벼밖에 없죠. 근데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벼를 심을 수도 있고 보리를 심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 들녘에서 본인이 벌써 생각하고 풍년을 기대하면서 상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빈 들녘의 풍년이라고 하는데, 발명왕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발명을 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많은 실패를 하더니 결국은 성공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은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과정은 있을지언정 내가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그걸 실패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성을 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실패는 결국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 다른 사람이 좌절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못하겠다 그리고 좌절해버리죠. 실패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 실패라고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다만 과정이고 그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은 인과의 분명한 진리의 작용을 믿고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들에 곡식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이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 농사도 농사예요. 우리 이 중생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록 들에다가 곡식을 심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바르게 정당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증급해 갈 수 있도록 불보살이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것. 이거 이제 불보살 부처님의 농사하는 것. 우리는 그 빈 들녘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심었는가. 또 그것을 심었으면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황금 들녘도 좋아하지만 아직 이제 봄에 씨앗 뿌리기 전에 쟁기질 않은 빈 들녘을 보면 그 굉장히 그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겨울 내게 얼어 있다가 이제 약간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빈 들녘에 약간 시큼시큼해요. 아직 쟁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벌써 이제 그 빈 들녘을 보면 올해도 풍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곳에서 굉장한 고요를 느끼면서 그 고요 가운데 앞으로 여름 내에 있어지고 벌어질 일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추수까지도 다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해서 빈 것이 그냥 빈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가득 찰까. 텅 비어있는 가운데 가득한 자기의 기쁨과 보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들녘을 보면 괜히 기분이 흐뭇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마음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걸 더 좋아한다고요? 황금 들녘이에요? 아니면 파종하기 전에? 다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지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확실한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궤변론자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진리의 확실한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지혜가 뛰어나서 그 인과의 작용을 한눈에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이 있어지는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근데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중생이다. 우리는 중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보이는 것, 아는 것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근데 어거지를 써가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작용하는 것, 이것이 인과의 작용이다. 인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보죠. 근데 나타나기 전에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인과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성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근데 성현들처럼 알 수 있어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씨를 안 심으려고. 이제 선종, 그러니까 착한 씨를 심으면 착한 결과가 나타나고
안 좋은 씨를 심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배운 사람. 그러나 그것을 심기도 전에 이미 그러한 결과를 아는 사람. 씨를 심기 전에도 이미 그러한 진리의 작용을 아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빈들을 보면서 비어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빈들을 보고 비어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냥 빈들이다. 단순히 그냥 나타난 결과 빈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 그럼 그 비어있는 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똑같아요. 인과의 이치를 놓고 볼 때도 인연 작복이라 그래. 좋은 인연을 맺어요. 내가 저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저 사람과 나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는 거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막 해도 된다. 그냥 더 이상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고 말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빈들을 빈들로만 보는 사람은 나중에 그 속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게 인연 작복이 된다면, 만나졌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은 마음을 먹었든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든지 한 번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심은 대로 나타나는 그 농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좋은 인연 관계를 맺고 좋은 종자를 심는 그러한 농사를 지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꿈꿀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인과는 보이지 않지만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그 결과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지는 진리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것처럼 좀 생각해. 내가 조금 알면 내가 좀 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육도 윤회의 변화까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가지고 육도 윤회의 변화까지도 다 알 수 있을 때 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지식 조금 안 거 이 정도 가지고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가진 것처럼 얘기하니 천지 만물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냐? 이 세상 모든 벌려져 있는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았냐? 그래야 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나는 실천하는 것처럼 하는데 조금 실천하고 그냥 내가 좀 실천했다. 내가 했으니까 공덕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흔적이 없이 뒤에 남는 상이 없이 오롯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경과 존경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는 사람은 육도윤회의 변화이치까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이 천지 만물을 다 내 소유로 실천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흔적 없이 상 없이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가 확실하게 분명해. 그래서 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빈들에서 가을의 풍요를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육근 작용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인과의 작용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공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소리도 없어요. 또 잘난 척도 안 해요.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다 변화시키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덥다 그러더니 벌써 그냥 다 겨울 옷을 다 끼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은 그냥 말 없이 흔적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자기 할 일을 다
해. 우리도 그 공부인의 마음, 농부의 마음처럼 빈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을 건가?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할 건가? 내가 무엇을 알아갈 건가? 늘 생각하고 연마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그 안에서 진리에 진실된 공부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공부인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 비어 가득하게 하소서를 말일 뿐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은 텅 비우고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빈들의 풍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빈들의 풍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